인류가 개척선을 타고 은하계로 뻗어나간 지 4만 년, 빛보다 빨리 달리는 기술을 발명하는 데 실패한 인류는 우주의 어둠을 헤쳐나가지 못한 채 각자의 행성에 고립되어 서서히 멸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성과 행성을 잇기 위한 우주 연방이 등장하게 되고 사람들은 연방 공무원을 혜성이라고 부르며 구원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야기의 시작은 우주 어딘가 변두리 행성에 연방이 찾아오며 시작됩니다. 연방이 왔다는 소식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소녀. 소녀의 이름은 나비, 연방을 동경하는 소녀입니다. 나비가 지나가던 차량을 얻어타 발사대에 도착하고 정거장에 보내달라고 말하자 공무원은 그냥 화면으로 보는 게 좋다며 오염 때문에 정거장에 갈 수는 있지만 돌아오는 게 금지되었다고 말합니다. 안 돌아올 거라 괜찮다며 자신도 연방의 혜성이 될 거라는 나비. 그 당당한 모습 덕분인지 발사대에서 발사 준비를 해주는 친절한 사람들. 한편 방역 문제로 지상에 내려오지 못한 연방의 혜성 마음은 우주 곳곳에 재밌는 소식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지변에서 커다란 개구리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행성 정부는 강우량을 조절해서 개구리를 말려 죽이려 하고 개구리들은 우물과 댐을 만들고 있죠. 이심 근처에 0.5광년 길이의 바늘이 관측됐어요. 바늘을 가까이서 연구하기 위해 탐사선을 보내자 갑자기 가속해서 이심 항성으로 들어가 버렸다네요. 놀랍군요. 놀랍죠? 흥미롭죠? 이런 우주 곳곳에 재밌는 소식이 30TB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경매에 붙일 테니 언론사를 연결해달라고 말하지만 변두리 행성이라 그런지 언론사가 없는 모양입니다. 정부는 물론 신문사나 책방도 존재하지 않는 이곳. 마음은 답답해하며 지식이 권력이라는 말을 아냐고 묻지만 사람들은 의아한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의 앞에 나타난 나비. 나비는 칭찬을 건네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연방의 혜성이 되고 싶었다고 말하고 제자로 받아달라고 말하지만 단칼에 거절당합니다. 얼빠진 표정을 짓는 나비. 충격이 큰 모양이네요. 결국 별다른 소득 없이 다른 행성으로 향하는 마음. 영광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뒤로 한 채 한숨을 푹 쉬고는 우주선에 탑승하며 형태에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들고 있는 것도 보니까 아주 돌도끼는 안 쓰나 몰라. 오랜만에 땅 좀 밟나 싶었는데 참 이런다. 그렇게 우주선으로 돌아온 마음의 앞에 어찌된 영문인지 나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는 마음과 상황 파악이 빠른 형태. 마음은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며 나비를 설득해보지만 나비는 삶의 기회는 한 번이면 많은 거라며 아무거나 다 열심히 할 테니 제발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나비의 간절한 모습에 마음은 내가 선택한 거라고 말하며 나비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나비의 승선을 환영하는데 과연 나비는 두 사람을 따라 연방의 공무원 혜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만화 찬란한 연방은 인류가 우주로 뿔뿔이 흩어진 고독한 시대에 등장해 뿔뿔이 흩어진 인류를 따뜻함으로 이어준 집단 연방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혜성이 되고 싶은 해맑은 소녀 나비와 쌀쌀하지만 나비를 잘 챙겨주는 혜성 마음. 무뚝뚝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형태가 함께 우주를 여행하며 겪는 일을 그리고 있는데 작품을 보다 보면 마음과 형태가 굉장히 수상합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우주의 따스함을 전하는 혜성이라기엔 뭔가 일처리도 건성이고 어딘가 어수룩한 모습을 보이는 데다 나비가 잠들자 수상한 대화를 나누기까지. 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 혜성 아닌가 보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과연 그럴까요? 라고 말하는 걸 보고 아 맞나 보네 라고 생각을 바꾸셨다면 진짜 그럴까요? 라고 말하는 걸 보고 두 사람의 정체가 궁금해지셨다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행성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가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는 작품인데 어떤 행성은 대부분의 인류가 장치를 통해 같은 생각, 같은 감정을 공유한 끝에 모두 같은 생각, 같은 의견을 가진 기형적인 행성이 되었고 어떤 행성은 나태한 관리자들과 탐욕스러운 인간들에 의해 걷잡을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 천천히 멸망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으며 어떤 행성은 전쟁에서 패배한 민족을 철책에 가두고 열등한 인종이라 낙인 찍으며 학대하는 등 SF 장르 특유의 심오하면서 묵직한 분위기가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무겁기만 한 건 아닌 게 항상 긍정적이고 해맑은 나비와 혜성이라기엔 어딘가 모자란 마음과 형태가 분위기를 따뜻하게 전환해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은 작품인 만큼 하나하나 생각해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탐욕과 나태로 멸망
멸망의 길을 걷고 있던 두 번째 행성이었습니다. 이 행성은 과도한 소행성 채굴을 위해 궤도에 너무 많은 위성을 띄우는 바람에 작은 사고를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폭발해 쓰레기에 둘러싸인 별이 되었는데요. 행성이 쓰레기에 둘러싸여 자원이 고갈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악착같이 절약해서 천천히 죽을지 인구를 12%로 줄이는 과감한 긴축으로 다시 시작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긴축안에 반발하는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 우주에서 환영받는 혜성의 지지를 얻으려 하는 내용인데, 행성의 상황이 밸런스 게임 뺨치게 흥미로운 데다 이 에피소드의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자 솔개의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진진해서 좋았습니다. 기술자 솔개는 혼자서만 유독 상식인의 건실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째서인지 외무대리에게 크게 비난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궁금증을 자극하고 이유를 생각해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작중 놀면서 배급만 타먹으려는 청장에게 솔개가 배급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한다며 민폐 끼치지 말라고 말하자 자네만 할까? 라고 말했다는 점과 행정부에서 나온 외무대리가 정부의 선택에 분개한 솔개에게 지금 당신의 똥을 치우는 거다,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다,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잊어준 것도 아니오, 살기 힘들어서 그쪽한테 시비 걸 힘이 없는 거지 라고 답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궤도의 위성이 연쇄 폭발하게 된 계기인 작은 사고를 기술자인 솔개가 저질렀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솔개는 혜성에게 이 땅의 사람들이 시작과 원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수의 잘못을 개인에게 미룬다고 충고하기도 하고, 에피소드 마지막 긴축안의 지지를 받은 외무대리에게 정부의 잔인함이 당신 탓이 아니고 백성이 굶어 죽는 게 혜성 탓이 아닌 것처럼 하늘이 막힌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작품 속 행성에 고립된 인류가 구원을 바란다는 내용들이 요즘같이 이웃의 얼굴도 모르고 사는 시대에 혼자서 적막한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버티고 있는 따뜻한 손길이 그리운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어딘가 쓸쓸한 마음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결말까지 보고 난다면 이 작품을 전부 이해했든 전부 이해하지 못했든 마음속에 묘한 따스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원래 외변제되었던 작품이 단행본으로 나오면서 컷이 조금 추가되거나 컷의 구성, 세세한 연출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웹 연재본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고, 외전으로 작중 분량이 부족했던 형태의 이야기와 어린 시절 나비의 이야기, 마음과 형태를 걷어준 원장의 이야기가 약 100페이지 정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미 웹 연재본을 보신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권으로 깔끔하게 끝맺으며 여운을 남기는 스토리와 생각해볼 법한 작품에 담긴 철학이 정말 매력적이라 소장가치가 있는 좋은 작품이니 SF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심오하고 생각할 게 많은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